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3월 23일 한국경제신론에 게재하신 경제망치라는 공짜버스 공약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럼 기고자이신 현진건 자유경제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그럼 원장님께서는 칼럼 기고하실 때 정치 실패라는 단어를 많이 쓰시고 지금 인터뷰 말씀하실 때도 정치 실패라는 단어를 언급을 하셨는데 저희가 시장 실패라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뭐 언론에서도 시장 실패니 그다음에 경제학을 공부한 학생들도 시장 실패라는 단어에는 많이 노출이 되는데 정치 실패라는 것에는 많이 노출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치 실패가 과연 무엇인지 이것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장 실패가 시장이라는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을 때 그때 시장 실패라는 그런 말을 하죠. 시장 기능이 작동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것은 시장에 참여하는 경제 주체자, 다시 말해서 수요자와 공급자들은 전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경제 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그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경제 행위를 하지만 시장이라는 이 오묘한 메커니즘에 가지고 공익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시장은 사익도 극대화하지만은 공익도 극대화하는 이런 그 결과를 낳기 때문에 시장이 위대하고 효율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작동하지 않을 때 시장 실패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똑같이 정치권에서도 시장의 개념하고 똑같이 적용시켜서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치 구조가 제대로 됐을 때는 정치인들이 나름대로 사익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이 그것이 꼭 공익이 추구가 됐을 때는 이 정치 시장이 아무런 문제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정책이 개발되는데 지금 정치권에서 개발하고 있는 공짜 버스를 포함한 공짜 상품은 정치인 입장에서는 표를 확보하는데 굉장히 좋은 정책이죠. 다시 말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데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공익을 우리가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익과 공익 간의 어떤 불일치 이런 현상을 가지고 있는 정치 실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살짝 투박한 질문이 될지 모르겠는데 공짜라고 하면 사람들이 딱 공짜라고 생각하고 보면은 되게 좋아하는 단어잖아요. 근데 이 공짜에 과연 뭐가 문제이길래 이렇게 칼럼까지 쓰시고 전국 이렇게 떠들썩해지는 것인지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짜가 참 사람이 참 좋아하는데 말이에요. 이건 정치 논리가 되는 것이고 이 경제 논리를 통해서 뭐가 문제냐?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공짜 이 재화가 확대되면은 결국 우리 경제학에서 기회비용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죠. 공짜 이런 재화를 정부에서 재원을 투입하게 되면 그만큼 다른 데 대해서 다른 곳에 쓸 수가 없게 되죠. 자, 우리 얼마 전에 무상급식으로 인해 가지고 학교에서 어떤 그 낙후된 시설이라든지 비가 왔을 때 이런 그 건물 수리해야 된다든지 혹은 좀 명퇴제 우리 또 교사들도 뭐 빨리 명퇴해가지고 뭐 이제 뭐 새롭게 자기 삶을 찾고 싶다 하는 이런 그 명퇴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사람을 명퇴하고자 하는 교사들은 많은데 실제로 집행할 수가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모든 돈은 전부 무상급식에다 투입되기 때문에 이게 비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가장 급한 것이 급식 같으면은 무상급식 같으면은 문제가 없는데 때로는 급식보다 더 선결적으로 해결해야 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상급식을 해놓으면 다른 걸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비용이고 두 번째는 무상, 다시 말해서 가격을 최고로 만드는 것입니다. 가격이라는 것은 어떤 재화의 수요를 조절하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재화가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가격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그 재화에 대해서 수요를 조절할 수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재화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면 건부치를 재료로 만들면은 모든 사람이 다 건부치를 다 가지려고 하겠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버스나 대중교통이라든지 급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보면은 일정 수준의 가격을 가져야지만이 그 가격에 따라서 수요가 조절이 되는데 재료가 되버리면 모든 사람이 일제히 다 수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 제안을 통해서 만족하지 못했을 때는 그 제안을 그냥 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이 뭔가니까 무상급식 제도를 하고 난 뒤부터 음식물 쓰레기가 그전에 비해서 20% 늘어났어요. 만약에 가격을 가졌을 때는 자기가 생각했을 때 뭐 사먹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가격이 없으니까 일단 자기는 가지는 거예요. 근데 먹으니까 맛이 없잖아요. 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격이라는 그런 기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무상으로 만들면은 모든 사람이 다 만족하는 한다는 그런 가정하에서 접근하는 건데, 그거는 경제에 대한 기본 인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은 무상급식으로 인해 가지고 급식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이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가격을 무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의 이 경제적 논리는 사실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이거는 이제 경제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추론을 해야지 유도할 수 있는 것인데, 딱 눈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이 설득하기가 좀 어려운 한계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짜면은 다 사람들이 열광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대한민국을 앞날에 해가 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죠. 칼럼 내용을 보다 보니 공공성 논리가 국민의 희생을 토대로 정치인들이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쓰셨는데, 이 공공성이라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시는 견해를 가지고 계신 건가요? 우리는 주택 관련 공무원이라든지 주택 관련 정치인이라든지 어떤 주택 관련 현 공무에 있는 이런 사람입니다. 자, 이런 부분에 있는 사람이 공공성을 강조하는데, 공공성을 주장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정부로부터 돈을 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영역의 파일을 키우기 위한 그걸 돈 달라 이렇게 하면은 좀 뭔가 좀 속이 보이잖아요, 그죠? 이런 것을 좀 멋있게 포장하는 것이 바로 공공성입니다. 아무래도 공공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들리는 긴 하네요. 네. 그러니까 공공성이라는 용어 자체는 사람의 그 인식을 굉장히 이 논리적으로 만들지 않고 감성적으로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공공성을 주장하면서 자연스럽게 공짜로 연결돼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정치인도 보면은 그냥 무상을 주장하는 사람 없습니다. 반드시 제일 먼저 공공성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 공공성이나 이 논리는 굉장히 주관적인 겁니다. 어디까지가 공공성이냐 말이에요. 사실 공공성을 앞세워가지고 성립하지 않는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시계도 공공성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 냉장고도 공공성 이야기하면 다 성립될 수 있는 그런 논리입니다. 자, 그러면 모든 제한을 공공성이라는 그런 논리를 앞세워가지고 소위 말해서 정부화하면은 이게 바로 사회주의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공성 논리를 우리가 그 이면에 어느 일종의 미신을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경작에서는 이런 공공성이라는 말을 안 쓰고 공공재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public good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공공재라는 논리도 어느 정도의 정부가 해야 되는 어떤 역할을 설명하기 위한 어떤 논리로서 공공재 얘기를 합니다. 국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민간 이 기업에서 그렇게 제공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가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경제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공공재라는 것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정교한 어떤 그 과정을 거친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공공재라는 것은 공공재에 비해서 공공성이라는 것은 이건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정의될 수 없는 겁니다. 공공성이라는 것이. 그런데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공공성은 곧 정부 개입이 타당하다 하는 그런 이 항등식을 유도해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공공성 논리를 인해 가지고 우리 사회를 사회주의적인 그런 체제로 이끌어가는 가장 경계해야 되는 논리 중에 하나가 공공성입니다. 굉장히 유사한 단어인데도 어감에는 큰 차이가 있네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더 드리고 싶은데,
이런 지금 공짜버스 공약 같이 그 포퓰리즘 정책이 난무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정책이 나올 때 시민들도 이것이 진정 공짜가 아니고 세금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이러한 공약을 한다고 해서 실제로 실현 가능성 또한 크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포퓰리즘 공약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공짜 상품을 개발해내면 그 수혜자는 좋죠. 대학생들한테 반값등록금 이야기했을 때 싫어하는 대학생은 아무도 없어요. 무료급식 대학생들한테 그런 제도를 제안했을 때 반대하는 대학생 아무도 없어요. 기본적으로 자기한테 해당되는 그런 자에 대해서 공짜를 정책으로 제시했을 때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민주주의의 어떤 실패, 민주주의 한계예요. 자, 그럼 궁극적으로 이것이 국민들의 세금으로 돌아온다고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세금으로 돌아오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세금의 부담을 높이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지금 공짜 급식부터 해가지고 공짜 버스, 공짜 택시, 공짜 비행기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현 세대에서 일단 공짜로 다 먹고 그 계산서를 우리 자식 세대에게 넘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국가 부채예요. 자, 우리 단적으로 지금 유럽의 가장 골치 아픈 국가가 그리스예요. 그리스 국가가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이 일종의 그 정치 실패 현상을 그대로 1980년대부터 겪기 시작했습니다. 자, 정치인들은 기본적으로 정권 잡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어떤 경제적으로 봤을 때 불합리한 그런 정치를 하더라도 그 정책을 채택하려고 하죠. 자, 그러면은 여당이 한번 공짜를 한번 세우면은 야당은 그보다 더 큰 공짜를 제시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핑퐁을 서너 번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그 나라는 국가 부채, 다시 말해서 빚이 많아져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가 정확하게 1980년도부터 이런 공짜 상품을 몇 번 왔다 갔다 핑퐁하다 보니까 한 30년 만에 망가져 버린 거예요. 자, 한국의 이제 공짜 상품 시작한 지가 지금 한 3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이 출발적으로 봤을 때, 자, 이번 이 지방선거에서 또 공짜 버스가 나름대로 국민들한테 어필하게 되면은 다음 대선에서는 또 그보다 더 큰 공짜가 나와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은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 과정에서 두 서너 번만 더 이런 공짜 상품이 개발되면은 우리나라도 똑같이 그리스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이 공급자, 다시 말해서 정치인은 정권 잡기 위한 것이 목표고 수요자, 국민들은 공짜로 준다면은 다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이런 구조적인 문제.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정치 실패라고 얘기해요. 이런 정치 실패를 빨리 교정을 해야 되는데 그 교정하는 방법이 쉽지가 않아요. 이제 가장 근본적으로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 수요자들이 똑똑하게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공짜 버스가 나왔을 때 혹은 공짜 택시가 나왔을 때 저거는 결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는 정책이구나 그런 그 인식, 그런 그 지력을 갖추게 되면은 그런 그 실패를 겪지 않습니다. 다행히 민주주의 시스템이라는 것이 좋은 게 있는 게 대한민국 국민 100%가 그런 지력을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원리 얘기하면 51%만 국민의 51%만 이런 거 지력을 갖추게 되면 절대 이런 공짜 상품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 이 바른사회 TV에서나 제가 칼럼을 쓰는 공식 목표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51%가 이런 지력을 갖추는 데 조금은 도움이 되기 위한 그런 노력에 일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의 전철을 밟자면 경각심을 가지고 이런 공약을 유심히 봐야겠네요. 그렇죠. 네,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선생님, 그때가 이렇게
경제 망치자는 공짜버스 공약에 대해서 칼럼을 쓰신 그 현진건 자유경제원장님을 모시고 좋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